중세 이탈리아의 요새에 온 듯한 기분, 세계유산,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와 프란체스코의 바실리카 유적. Assisi, the Basilica of San Francisco and other Franciscan sites. 아시시는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 페루자에 있는 도시이다. 1208년에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조직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그녀가 죽은 뒤 딘자 클라라 수녀회가 된 빈자 자매회를 조직한 아시시의 취에라 더 프레디옥스의 출생지이다. 13세기에 건립된 성 프란체스코 성당에는 귀중한 유적이 많으며 그 외에도 유명한 성당이 많다. 순례객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이다. 언덕 위에 지어진 중세 도시 아시시에 있는 산 프란체스코 성당에 있는 피에트로, 로렌체티, 시모네 마르티니, 조토의 그림과 같은 중세 미술걸 작품은 아시시를 이탈리아와 유럽의 미술과 건축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참고점으로 만들었다. 1986년 이래로 세계 종교 지도자 서미트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도시이기도 하다. 아시시의 역사. 기원전 1000년경에 이주민의 무리가 테베레 계곡 위쪽의 아드리아에까지 정착을 하였고 또한 아시시의 인근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움브리아인들이며 고지의 요새화된 작은 정착지에 살았다. 기원전 450년부터 이 정착지들은 에트루리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다. 로마인들은 기원전 295년에 벌어진 센티눔 전투 결과로 인하여 이탈리아 중부의 지배권을 가져갔다. 그들은 몬테 수바시오의 단구에 풍요로운 뮤니시듐인 이시지움을 건설하였다. 아시시에서는 성벽, 포르모늘라레는 피에자 데오 커뮌, 극장, 원형 경기장, 미네르바 신전 오늘날은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으로 바뀜 같은 옛 로마 흔적들을 여전히 볼 수 있다. 또한 1997년에는 폼페이 같은 드문 상태의 프레스코아와 모자이크가 잘 보존된 방이 있는 고대 로마의 빌라 유적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기원 후 238년 아시시는 코스타노에서 순교한 루피노 주교에 의해서 기독교화가 되었다. 전승에 의하면 그의 유해가 아시시에 있는 산 루피노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한다. 동고트족의 왕 토틸라가 545년에 이곳의 대부분을 파괴했다. 그 이후로 아시시는 롬바르드령의 일부로서 롬바르드족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그 후에는 프랑크족 계열의 스폴레토 공국의 지배를 받았다. 11세기에 기벨린의 독립 코무네가 되면서 번영하는 코무네가 되었다. 끊임없이 구엘프 세력인 페루자와 갈등을 겪었고 그 많은 싸움 중에서도 펀트 산 지오바니에서 열린 전투에서 프란체스코 네 버너드는 포로로 잡혔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거지로서 살게 되었고 세상에 프란치스코의 설립과 선언을 알렸다. 남아있는 로마 시대 성벽에 얽매이던 도시는 13세기에 성벽 밖으로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도시는 교황의 관할구역이었다. 도시에 있는 높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로카마조레 요새는 1189년에 시민들에 의해서 약탈되었고 1367년에 교황 특사인 일대의 알보르노스의 명령에 의해 다시 세워졌다. 페루자의 지배를 받은 아시시는 몰락이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직업군인 비오르도 미켈로티, 잔갈레아초 비스콘티 그리고 그의 후임자인 밀라노 공작 프란체스코 소포르차 1세, 야코포 피치니노, 그리고 우르비노의 왕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 2세 같은 독재자들의 지배를 받았다. 도시는 1348년 흑사병의 창궐로 깊은 침체에 빠졌다. 도시는 교황 비오 2세 1458만 1464시기에 다시 교황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1569년에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바실리카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르네상스와 그 이후 몇 세기 기간 동안은 평화로웠기에 계속해서 발전하였다. 오늘날의 순례지가 많은 아시시는 이곳 출생자인 성 프란체스코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프란체스코는 프란체스코회를 설립하였고 시에나의 카타리나와 함께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으로서 칭송받는다. 그는 순수한 사랑으로 많은 신자들, 심지어는 비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기억되고 있다세 무리에게 한 그의 설교는 그의 삶에 있는 전설 중 하나이다. 아시시는 1997년 9월 움브리아 지역에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지진을 2차례 겪었다. 눈에 띌 만큼 회복하였지만 여전히 그때의 잔해들이 남아있다. 세계유산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와 프란체스코의 바실리카 유적. 유네스코는 2000년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건물들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유네스코에서 아시시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기준 OUV는 다음과 같다. 기준 1 아시시는 산 프란체스코 대성당과 같이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드러낸 걸작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걸작은 유럽과 세계 미술사의 기조가 되었습니다.
기준 이 프란치스코의 예술적, 영적 메시지 교류는 세계의 예술과 건축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준 3화 시시는 움브리아 마이너스 로마와 중세 시대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환경적 배경 속에서 도시 성소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는 문화적 경관, 종교적 유물, 통신 시스템, 전통적인 토지 이용 등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기준 4 산 프란체스코 대성당은 예술과 건축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건축적 앙상블의 뛰어난 사례입니다. 기준 6 프란치스코의 발상지인 아시시는 중세시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프란치스코의 운동이 전파되고 확산되는데 긴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종교나 신앙에 대한 평화와 관용의 보편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참고하여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 아시시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시면서 구석구석 살펴보시겠습니다. 주차하고 출발합니다. 성문을 통과해야겠죠? 안내판이 나옵니다. 꽤 자세한데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계단도 오르고요. 언덕에 있어서 경치가 참 좋습니다. 옛날엔 생존을 위해 언덕을 택했겠지만 첫 성당이 나타났습니다. 산타 키아라 대성당 버실리카 오브 센터 크얄러. 성 클라라가 죽은 후 1257년에서 1265년 사이에 성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1230년까지 보관되어 있던 고대 산 조르조 교회 주변에 지어졌습니다. 성자의 유해는 1260년 초에 옮겨졌고 1265년 클레멘스 4세 앞에서 봉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건축 양식은 고딕이며 거의 동시대 산 프란체스코 아시시 대성당 상부와 매우 흡사합니다. 14세기 말에 추가된 건물의 양쪽을 강화하는 3개의 큰 지지대가 특징입니다. 정면은 지역에서 생산된 흰색과 분홍색의 석재로 줄지어 지어졌으며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포털은 2마리의 휴식하는 사자가 지탱하는 루넷 주위에 고리가 있는 둥근 상부가 있는 형태입니다. 루네트에는 자코모 GIORGTI의 손상된 프레스코화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장미창에는 기둥과 치가 2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파사드에는 중앙에 안구가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내부는 단일 본당, 수랑 및 다각형 후진을 갖춘 라틴 십자가 모양입니다. 둥근 천장의 아치는 맨 벽을 가로지르는 들보 기둥 위에 놓여 있으며 그 위에 단일 란셋 창문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본당의 성자의 생애를 그린 일련의 프레스코화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18세기 백색 도로 작업과 1832년 1월 13일 지진으로 인한 피해 이후에는 몇 조각만 남아있습니다. 대성당 앞에 멋진 분수가 있습니다. 주변 경관도 멋지죠. 사자가 쉬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습입니다. 분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일 듯합니다. 여긴 왜 이리 쉬고 있는 사자가 많을까요? 산타 키아라 대성당 잘 봤고요.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작은 성당이네요. 건물의 한 부분입니다. 이 건물도 멋지네요. 아시시의 새 성당 치이사 누바 데 샌프란시스코 컨버티드. 1610년 스페인 국왕 필립 3세의 명령으로 원래 있었던 성당 대신 루피노타 체르키아라 루피노 데 설치에라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바로크 양식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610년에 세워진 성당을 새 성당이라고 부른다네요. 벽돌로 만들어진 이 성당은 다양한 기둥과 측면 부분에 위치한 2개의 빈 벽감에 의해 수직성이 돋보입니다. 중앙에는 석회암 프레임이 있는 포털과 내부에 빛을 제공하는 직사각형 창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삼각형 페디먼트가 있습니다. 광장에는 알저 폴로 1984의 최근 작품인 성 프란치스코의 부모를 묘사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내부는 그리스식 십자가 형태의 중앙 공간에 돔이 있습니다. 벽 장식은 거의 전체적으로 회화입니다. 중앙 칸막이는 인조 대리석으로 칠해진 기둥과 전도자를 묘사한 4개의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인랑에는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이야기를 묘사한 17세기 단색 그림이 있습니다.
주요 재단에는 아름다운 18세기 캔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뮌의 광장 피에자 델 커뮌은 아시시의 광장이었으며 아시시의 사회정치적, 문화적 삶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중세 움브리아 도시 계획 창조물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하네요. 다시 계단을 오릅니다. 거대한 성당이 보이네요. 여기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산프란체스코 대성당 베실리카 데 산프란시스코. 산프란체스코 대성당으로 올라갑니다. 긴 회랑을 지나갑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묻힌 이 성당은 이탈리아의 중요한 로마 가톨릭 순례지입니다. 1228년에 공사를 시작한 이 성당은 건물의 한쪽에 지어졌으며 상부 성당과 하부 성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성당에는 프란체스코 성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수도원과 함께 아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역사적 건축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 건물을 중심으로 아시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바실리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건축 단계와 연결된 두 개의 중첩된 교회, 즉 아래쪽과 위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롬바르디아 출신의 움브리아 로마네스크 양식에 연결되고 위쪽은 프랑스 고딕 양식과 연결됩니다. 아래쪽 성당은 1228년에 건축이 시작되어 1230년에 완료되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성자의 시신이 옮겨져 제단 아래의 석관에 안치되었으며 지금도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유물을 보관하는 방도 있다고 합니다. 지오토, 시메뷰, 세몬 마르티니에 이르기까지 당시 가장 유명한 예술가들이 대성당 장식에 참여했습니다. 위쪽 성당은 단순한 형태입니다. 중앙에 장미창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은 장엄하게 벌어진 포털이 있습니다. 정면 왼쪽에 종탑이 세워졌습니다. 내부는 이탈리아 고딕 양식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본당을 가로지르는 뾰족한 아치는 빔 반기둥 위에 놓여 있으며 여기서 타원형으로 교차되는 갈비뼈 같은 아치와 창문을 틀어주는 측면 아치가 갈라집니다. 이 성당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완벽한 중세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컬렉션이 있습니다. 1253년 이전 에입시 지역에 있는 것들은 독일 북동부 예술가들의 작품인 반면 수랑과 본당에 있는 것들은 13세기까지 부분적으로는 프랑스인이 부분적으로는 산프란체스코의 대가가 만든 것입니다. 프레스코 장식도 1288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메뷰와 지오토 같은 최고 수준의 예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위쪽 대성당은 공식적인 성격의 예식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는 후진에 교황 왕좌가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위쪽 대성당은 둥근 천장 대신 트러스 지붕을 사용하는 등 자유롭게 재해석되기도 했지만 프란체스코 교회의 모델이자 영감이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파생물 중에는 에시스의 산타 체예라 대성당, 베레조의 산 프란시스코 교회 미코르토나, 나폴리의 산 로렌조 마기오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프랑스의 앙제 대성당에서 유사점이 발견되는데 아마도 1240년부터 1244년까지 프란체스코회였던 페이벌셴의 헤이머를 통해 접촉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쪽 성당 앞으로 넓은 녹초지가 있습니다. 위쪽 성당에서 본 경관입니다. 오른쪽의 청동상이 프란체스코라고 하죠. 언덕 위에 지어진 중세 도시 아시시에 있는 산 프란체스코 성당에 있는 피에트로, 로렌체티, 시모네 마르티니, 조토의 그림과 같은 중세 미술걸 작품은 아시시를 이탈리아와 유럽의 미술과 건축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참고점으로 만들었다. 자,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도 이런 취약지대가 있네요. 슬슬 내려가 보겠습니다. 커피가 한잔 하고 싶더라고요. 이 작은 카페에서요. 그래서 한잔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